네, 반갑습니다. 하루 늦게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다룬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27, 8로 지금 알려져 있죠. 북에서는 이 정상회담 날짜를 공식으로 발표한 적은 없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베트남에 북의 그 협상 대표들 그리고 의전 대표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동선, 그 회담 장소, 회담 형식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부터는 미국의 비건 대표하고 북측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로 최근에 새롭게 임명된 김혁철 대표 일행이 베트남에 가서 어제 한 4시간 반 정도 회담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북미 회담이 개최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회담이 약속이 됐다가 다시 밀리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70년간의 적대 관계였던 북미 관계가 뭐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쨌든 그 정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현재는 27, 8일 북미 정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미국의 관리들의 입을 통해서 북측과 협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단은 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뭐 다음 주에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정상 합의문을 봐야 최종적으로 뭐 알겠죠. 저희는 이제 예상은 여러 가지 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문, 합의서, 뭐 성명 이런 것들이 나와봐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상 분석 이런 것들보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회담이냐라는 그 성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관계를 비롯한 이 한반도 정세, 세계 정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잘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있고 또 미국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한국 정부 내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도 있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민주당 그리고 뭐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회담의 성격, 이 회담의 과제, 이 회담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각자가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 민족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북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가 여타의 주변국들의 손실, 손해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한반도 평화가 결국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세계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계 관계가 호혜 평등의 관계로 발전하고 또 평화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가장 절실하지만 세계 동북아를 비롯한 이 세계인들에게도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근데 그 중심이 우리가 민족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는 그 기준으로 이 정상회담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곡되어 있고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회담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냉혹한 국제 질서의 현실에 기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회담이 개최되고
전개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2차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이 정상회담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 관점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아니라 긴장, 대결, 갈등, 그리고 대국의 이해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휩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의 이익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점을 잘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성격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정말 세계적인 역사적인 회담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하는 두 나라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다 통틀어서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대결 관계가 이제 북미 관계였죠.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재작년에도 2017년만 하더라도 핵이 날아가네 이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핵전쟁이 가장 최고의 대결 관계를 표시하는 거죠. 그런 관계였던 이 북미 두 나라가 작년 6월 12일 날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만남 자체가 역사적이었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공동성명, 4가지 합의를 담은 4가지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12일 이후에 지금 6개월이죠. 8, 9개월 만에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자, 1차 정상회담과 2차 회담 사이에 우리가 목격한 것이 있죠. 부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미국이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프로세스,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핵시험장을 폭파시켰고, 공개적으로 폭발을 시켰고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중지를 했고요. 핵실험을 중지를 하고 발사대까지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미국, 상대측인 미국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겨우 했다는 것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잠정 유예하거나 일부 축소하는 정도 수준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략자산을 당분간 아직까지는 지금 들여오지 않고 있는 이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게 없죠.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미국이 밀린 숙제를 제출하고 검사받는 날이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의 선도적이고 주동적인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취할 것인가가 미국이 제출해야 될 답안지입니다. 그 답안지가 정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답이라면 다음 주에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성명 이런 것들이 나올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는데 저는 무산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우리 남북 사이에 2000년 6.15 선언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2007년 14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평가를 하기를 14선언은 6.15 선언의 실천 방안을 담는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해가지고 6.15와 14 이거를 기치 그리고 그것의 이행 계획 이런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잘 이행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이 있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판문점 선언이 이 한반도 평화통일 번영의 좌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계획을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성격 규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차 북미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내는 것이 이번 2차 회담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인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최소한 3가지를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 이거는 돈이 안 됩니다. 미국이 절대 돈이 안 됩니다.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없어서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싶다 얘기하고 있고 돈 많이 드는 군사훈련을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들지 않는 미국의 밀륜 숙제, 그리고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기본이다, 기본. 요거는 북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라기보다는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 과제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아끼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가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한미연합 공동연합훈련, 전쟁훈련을 전면 중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임시 중단이고 유예 조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계속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군사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부도 군사훈련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 3월에 기류줄부와 8월에 프리던 가디언 이런 대규모 군사훈련을 못하더라도 소규모 군사훈련을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고 자, 이걸 중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이 돈이 들어가는 군사훈련이죠. 이거를 중단합니다. 중단하면 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략자산, 전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한반도에 대량 살상무기, 핵 전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이거를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돈이 굳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공모함, 핵잠수함, B-52, 폭격기 이런 거, F-15, F-35 이런 핵폭격 전투기 이런 것들이 날라오지 않으면 돈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한테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전쟁 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요거를 이번에 합의를 하고 미국이 이행 조치로서 선언을 해야 한다. 전쟁 무기 반입 문제는 정전협정상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전쟁 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전협정상에 있는 합의문입니다. 1:1 교환만 가능하다. 정비를 위한 1:1 교환만 가능하지 새로운 전쟁 장비를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70년 동안 미국이 전혀 지키지 않았죠. 58년도부터 핵무기까지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전협정의 합의문을 깼는데요. 자, 이번에는 진정하게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쟁훈련 그리고 전쟁무기 중단 이것이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되고 미국이 제출해야 되는 답안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북제재입니다. 자, 대북제재를 완화 이런 얘기가 좀 가끔 나오고 있고 개성공단 금강산 그리고 남북의 경제협력 관련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북제재 해제는 전면적으로 완전 해제해야 합니다. 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영국은 이해하기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정책 결단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만 결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했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출해야 될 이번 2차 정상회담 제출해야 될 답안지입니다. 이 답안지가 정답이고 이 답안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자, 1차 북미 공동성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검색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공동성명은 전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4개항의 합의문도 중요하고요. 그 밑에 후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첫 번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 양국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자 이런 건 적대관계를 해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관계에서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굴욕이나 지배, 순종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한미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 말고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두 주권국가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이런 거고요. 서로 적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적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쟁훈련과 군사무기 반입은 중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대북제재 자체가 실제로 사람들의 이미지가 경제적 어떤 압력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요. 이게 전쟁 행위입니다. 봉쇄 행위죠. 다른 나라와 무역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물자 반입을 차단하고 이것이 봉쇄 행위죠.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봉쇄 행위이자 전쟁 행위입니다.
적대행위죠. 대표적인 적대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북제재 해제를 하는 것이 1항의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데서도 반드시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북만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 미국만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관련한 얘기들을 한번 보시면 3항에 있어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남북 간에는 불가침 이행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이것도 이행이 안 된 것보다 작년 정전협정 체결이 65년이 되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전환하고 이런 체제를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3사자 회담을 개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미국이 거부했죠. 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에 담겨있는 그 북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거야. 그러면 북의 조치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것을 남북이 합의했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조치 아닙니까? 그거에 맞게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되었다. 자, 네 번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유골 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작년에 북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죠. 자, 미국의 상응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마저도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스스로가 가로막은 거다 이런 겁니다. 상응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미국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돌아온다. 가족주의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네 번째 조항, 유골 송환 문제가 미국 스스로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전쟁훈련 중단, 무기 반입 금지, 대북제재 해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뭐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사관 관계 수립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어떤 기구를 꾸린다든가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경제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이 세 가지를 미국이 반드시 밀린 숙제인 이 세 가지를 제출해야 된다.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 자체도 2차 정상회담 이후에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문제를 비롯해도 이런 문제가 하려고 해도 결국은 또 2차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이 우리 민족의 외교 대표구나 지금. 우리 한반도 문제의 운명을 책임져 걸머쥐고 지금 미국과 단판을 짓고 있는 그 외교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럽죠. 우리 북을 응원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같이 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같이 했던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염원을 모아서 북의 외교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개성공단 금강산 이건 남북 문제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고 결정하고 그냥 추진하면 되는 문제를 미국이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결국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대표해서 미국과 단판을 짓는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측을 응원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2차 정상회담 직전이 될 텐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 주제를 한 번 더 하고요. 최근에 또 유엔사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엔사 관련한 또 말씀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판문점 JS의 비무장화 이후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또 새롭게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주제를 다루거나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